지금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비결은 여기에 있다. 엉뚱한 데서 너무 대단한 비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유지만 잘해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데 굉장한 큰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도 항상 지금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데, 최근에 내가 만약에 손실을 나게 되면은 다음 매매에 영향을 보통 주게 돼 있어요. 손실이 100만 원을 봤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생각해도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음 매매를 하는데 조급하게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잘 매수를 했다고 해도 좀 더 가지고 가도 되는데 충분히 좋은 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거는 수익을 극대화시켜도 되는 자리라고 쳤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마이너스 100만 원을 받던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플러스 100만 원이 찍히면요, 지금 팔면은 본전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섣부른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빨리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급한 거죠. 조급한 마음에 좋은 자리를 여유있게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매수를 해서 또다시 물리는 그런 식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실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익을 괜찮게 냈어. 평소보다 더 좋은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은 사람인지라 당연히 기분이 이제 업이 되겠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주식 전문가가 된 것 같고, 나도 이제 고수가 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타점으로 또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쉽게 크게 낸 경험이 있으면은 바로 그 다음 매매에 자신감이 찼기 때문에, 예전에는 또 신중하게 기다리고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뭐 수익 난 게 있는데 뭐 바로 매수 들어가요. 과감하게. 물론 그렇게 해서 연속으로 뭐 흐름을 잘 타서 수익을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에 수익 난 기억으로 과감하게 매수를 했다가 그 수익을 또 도로 뱉어내고, 그 뱉어낸 게 또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00만 원 수익이 났으면은 300만 원 수익이 난 게 이제 본전이 되는 거야. 수익이 나서 기분이 들떠서 그냥 과감하게 기다리지 않고 매수를 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됐어. 어쨌든 200 수익이잖아요. 근데 200 수익으로 봐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300이 본전이 되는 거죠. 100만 원의 손실이 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복구하기 위해서 또 바로 조급하게 매매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먹었던 300마저 다 뱉어내고, 약간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공통적인 게 바로 내가 전에 매매를 했던 기억과 그런 손실, 수익이 다음 매매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어느 정도 좀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수익을 담보로 또 큰 비중 배팅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전략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전 매매를 너무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으면은 항상 나는 기계처럼 객관적으로 보고 좋은 타점에서만 공략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전 매매에 기분이 업되거나 기분이 다운돼서 다음 매매에 원칙이 살짝 흔들리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원칙으로 했던 방법은 어디 갔지? 이전에 내가 냈던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 지키기 막 바쁜 거예요. 저도 물론 100% 당연히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이상하게 매매가 하는 것마다 다 수익이 나는 거예요. 평소보다 많이 수익을 실현했어요. 당연히 기분이 좋죠. 이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래, 나 수익 많이 났네. 이때 또 괜히 까불면은 뱉어낸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수익 난 거를 계속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종목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수익 안 봤다고 체면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로 부족해, 항상 다음, 내일 또는 다음 주, 다음 섹터에서 수익을 뭘 낼지 안 보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수익을 냈을 때 그 수익을 만끽하고 오늘 저녁은 파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수익을 낸 거고 그냥 그건 그거고, 당장 다음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수익을 나지?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 즐기는 시간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좀 즐겨야 좀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즐기는 건 좀 사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누적 수익금이 좀 쌓였으면 그때서야 잠깐 하루 이틀 주말에 즐기고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일이 1비로 즐기고 이러는 거는 무조건 매매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매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짝 괴로워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아무리 수익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를 하면서 분석을 해야 그 꾸준한 수익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손실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빨리 복구할 종목 뭐 있지? 이런 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내동매매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 이런 루트로 이루어지는데, 손실이 났을 때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저도 당연히 많이 내동매매를 해서 크게 맞아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실이 평소보다 조금 타격이 있을 정도로 많이 봤다.
그러면은 이 손실이 2배, 3배 커졌을 때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복구해서 그 복구한 금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커졌을 때는 내가 그때 감당 가능할까? 그때는 내가 멘탈이 유지가 가능할까? 이거에 집중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손실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보이지 않으면 쉬어야 되나?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나? 오늘은 쉬고 기회가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나? 손실을 안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손실을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바로 쌓여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차분하게 오늘 뭐 하루 이틀 쉬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손실에 대한 그런 분노의 감정, 공포의 감정들이 서서히 사그라들게 되고 시장을 좀 더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최대한 내 페이스를 빨리 찾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은 굉장히 복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내 페이스를 찾아서 다 복구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매매가 다음 매매를 영향이 미치지 않게 반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이 항상 필요합니다. 습관처럼 계속 하셔야 돼요. 큰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수익은 수익인데 시장은 너무 좋아. 그리고 강한 종목들이 내가 너무 많이 놓쳤어. 이런 것들도 멘탈이 흔들리거나 다음 매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주변에서 수익이 굉장히 잘 나. 지인이 뭐 그렇게 대박을 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은 흔들리죠. 그런 것도 내 다음 매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들이 내동 매매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조급함을 갖게 되는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수익을 못 냈고 손절을 했고 주변에서 잘 되고 나는 그냥 그런데 시장이 너무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까지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그런 거는 다 패스. 그리고 지금 당장 다음에 어디를 공략을 하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봐야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에만 항상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별 내용이 아닐 수 있는데 정말 이거를 잘 되시는 분과 잘 안 되는 분의 하루 이틀만 보면은 차이가 안 날 수 있겠지만 영향을 안 미치게 마인드 컨트롤 잘하는 사람들은 길게 기간을 보고 조회를 하잖아요. 수익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들쭉날쭉해요. 잘 될 때는 기분파여서 바로바로 매수하고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생각보다 극대화될 때가 있어요. 확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어떨 때는 엄청 잘 나고 안 되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추락하고 월별 기준이나 뭐 일별 기준을 봤을 때는 되게 들쭉날쭉 주변 상황에 영향이 미치는 사람들은 계속 들쭉날쭉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지금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정말 길게 보고 내가 어떻게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플랜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꾸준한 수익이 나는 비결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아니고 대단한 기법, 비법 이런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꾸준하게 나는 기법들은 존재하지만 내가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는 마인드 심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비결은 여기에 있다. 엉뚱한 데서 너무 대단한 비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습관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고 성공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돌려막기를 좀 했다는 거죠. 놀리게 되면은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자금을 계속 끌어와서 회복이 되면은 수익으로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이것 봐, 판돈을 키우면 언젠간 따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한 트레이딩 팀에서 우리 은행의 5분의 1이 수익이 나온다. 어느 순간 당연히 손실 누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깡통 계좌에 월말 결산이 되기 전에 계속 숨겨왔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커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800억 정도가 됩니다. 800억 정도를 좀 숨겨놓은 거야. 마이너스 찍혀있는 계좌를.